안녕하십니까, 최일진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보 7차 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내용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이 컴퓨터 시스템을 동작시키는 어, 프로그램을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컴퓨터를 동작시키고 컴퓨터를 운용하는 컴퓨터의 어떤 시스템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에는 대표적인 것이 운영체제가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포함이 되어지죠. 그래서 혹은 이제 이 시스템을 관리를 하는 운영체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같이 묶어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응용 소프트웨어는 이런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사용자의 어떤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응용 소프트웨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스프레드시트라든지 여러분들 이제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크말 시험에서 사용하는 액세스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파워포인트 지금 여러분들에게 띄우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와 관련된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래픽 소프트웨어 그리고 어떤 통신을 하기 위한 통신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또 있겠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전부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업무용 소프트웨어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간간히 응용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인지, 응용 소프트웨어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무엇이고 응용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 문제도 간간히 출제가 되는데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런 내용들보다는 지금 보는 화면상에 보이는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에 따른 분류가 훨씬 더 많은 출제 빈도가 높아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사용 권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자, 우리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상용 소프트웨어. 상용 소프트웨어는 돈을 주고 구매한 소프트웨어로서 그 사용 제약이 없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즉 말 그대로 대가를 지불을 하고 내가 이 사용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건에 따라서 어떤 기능들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 소프트웨어죠. 자, 쉐어웨어라고 합니다. 쉐어웨어. 어, 이거는 쉐어웨어는 일정 기간 혹은 기간의 제한을 두고 사용자에게 배포를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그 일정 기간이라든지 혹은 약간의 기능을 제한을 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을 그 프로그램이 사용하기 괜찮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면 정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쉐어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어, 기능이라든지 혹은 사용 기간에 약간의 제한을 두어서 배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법을 미리 알고 접근을 하고 이게 이런 기능들이 본인에게 유용한 기능인지 미리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돈 주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쉐어웨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버전이 있죠. 자, 트라이얼 버전은 뭐 쉐어웨어 조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얘도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보도록 하는 것이긴 합니다. 근데 쉐어웨어 같은 경우에는 사용 기간, 기능에 대해서 약간만 제한을 하는 반면 트라이얼 버전은 사용하는 어떤 기능을 전체를 하는 게 기능만 진짜 운용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만 오픈을 하는 거죠. 그 반대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능을 어떤 잠금 처리하고 일부의 기능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쉐어웨어 버전으로만 계속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있는 사람, 그것만 계속 처리하는 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그냥 한번 해보세요. 요 기능만 기본 맛백이고 메뉴는 이런 메뉴들이 있고 그 메뉴에 대해서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요것만 제한해서 할 거니까 그래도 이제 요것만 봐도 이 전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판단을 해서 쓰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트라이얼 버전과 쉐어웨어가 비슷하면서도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프리웨어는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배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프리웨어는 뭐 사용에 대한 어떤 권한만 무료로 배포를 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변경을 하거나 뭐 수정을 하거나 그냥 완전 뭐 그 자유롭게 쓰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어떤 권한은 그대로 가지면서 어, 내가 재사용해서 재배포를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한이 되어져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죠. 자, 오픈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공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개발자가 소스까지 프로그램 소스 코드까지 다 공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들어와서 이 프로그램을 수정을 하고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당신이 뭐 재배포를 하거나 아니면 상업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뭐 하도록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자, 데모 버전이라고 합니다. 정식으로 프로그램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기간 기능을 제한해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죠. 뭐 쉐어웨어랑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약간 뭐 의미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자, 알파 버전, 베타 버전이라고 해서 알파 버전은 소프트웨어를 발매하기 전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제작해 놓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버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베타 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 베타 이렇게 돼가죠. 베타 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 출시하기 전에 필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해서 자, 여기에서 이 소프트웨어가 당신들이 사용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혹은 이것을 사용을 해보고 혹시 뭐 재미있는지 없는지 그런 반응들을 이렇게 먼저 보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오류들을 사용자들로 하여금 그 테스트를 하게끔 해 주는 것이 베타 버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치 버전은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죠?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졌고 항상 완전히 완벽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사용자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또 오류가 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 주기를 바라고 할 때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변경이라기보다 일부 오류에 대해서 수정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패치 버전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번들은 보너스죠. 그죠?
보너스. 그래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했을 때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소프트웨어들을 우리는 번들 소프트웨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각 소프트웨어의 분류 명칭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각각의 내용들에 따른 각각의 소프트웨어 종류에 따른 내용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만 시험에 좀 보다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의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어떤 문제가 앞으로 나올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1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사소한 오류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서 해당 부분의 모듈을 수정하여 변경, 배포하는 버전을 말합니다. 쉐어웨어. 쉐어웨어는 아까 어떤 것을 우리 쉐어웨어라고 이야기를 했죠? 쉐어웨어는 정식으로 발매하기 전에 그 기능 혹은 사용 기간에 대해서 제한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하도록 만들어내고 정식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쉐어웨어라고 했습니다. 오류 수정과 성능 향상과는 상관없죠. 자, 알파 버전은 뭐라고 했죠?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에 회사에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알파 버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베타 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였죠? 정식 프로그램을 출시하기 전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테스트를 하는 프로그램을 공개해서 테스트를 하는 프로그램을 베타 버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패치 버전은요, 오류 수정 그리고 성능 향상에 대해서 처리된 결과를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패치 버전이더라. 즉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버전에 따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트라이얼 버전은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였을 때 무료로 주는 프로그램이다. 아니죠. 자, 트라이얼 버전은 자, 지금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무료로 주는 프로그램은 번들 프로그램이었죠. 트라이얼 버전은 어떤 거였죠? 쉐어웨어랑 비슷한 개념이었죠. 그래서 쉐어웨어처럼 많은 부분을 오픈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기능을 열어서 제공해주는 그런 버전이더라 라는 거였죠. 그래서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영체제에 대해서 자, 우리 아까 시스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다 했었죠.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고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것이 운영체제였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운영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좀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운영체제를 슬라이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운영체제를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자, 운영체제는 Operating System 앞에 앞글자 Operating System의 첫 글자를 따서 O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운영체제, 윈도우즈 OS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의 생산성을 높이고 프로그램 그 사용자와 그 프로그램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운영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있고요. 그리고 유닉스 서버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 유닉스를 대체하는 리눅스라고 하는 무료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iOS, 맥킨토시에 사용하는 iOS 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용으로 사용하는 옛날에 많이 사용을 했죠. MS-DOS도 여기 운영체제 하나의 종류가 되죠. 자, 운영체제는 뭐 대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느냐, 어, 우리 CPU라고 하죠. 프로세서 CPU라고 하는데 이런 CPU 프로세스와 기억 장치 그리고 USB 뭐 또 혹은 또 CD와 같은 이런 주변 장치 혹은 또 프린터 이런 주변 장치들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도 하나의 주변 장치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원 관리를 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자, 자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용자에 대해서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자원을 또 공유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이는 이 운용 체제의 운영 방식에 대한 기법입니다. 요, 이 부분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우리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일괄 처리 시스템,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일괄 처리 시스템은 어,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초창기 시스템에 주로 활용이 되어졌습니다. 자, 일정 량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초기 컴퓨터 시스템에 사용되었던 형태로 자, 어떤 일을 쭉 모아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를 해주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실시간으로 어떤 일을 그때그때 처리를 하는 방식이 시스템이 처리 속도가 늦고 했기 때문에 어떤 A라고 하는 일을 누가 일을 해달라 라고 하면 그 일을 바로 처리를 다 하고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고 하니까 사람이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 저녁 시간대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일괄 처리 시스템. 그래서 또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거래 계산이라든지 또 연말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일괄 처리 시스템에서 지금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다중 프로그래밍 멀티 프로그래밍 시스템이라고 하죠. 자, 하나의 CPU 그리고 주기억 장치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여러 개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자, CPU 하나, 주기억 장치 하나를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여러 개 한꺼번에 사용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기억 장치에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기억시켜 두고 하나의 CPU와 대화를 하면서 동시에 처리를 하는 프로그램이죠. 자,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 프로그램을 두 개를 동시에 띄워요. 자,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웹 브라우저를 띄워놓고 MP3 플레이어를 기동시켜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 다음 프로그램을 검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린 다중 프로그램이죠. 하나의 CPU에서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CPU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CPU에서 웹브라우저를 띄워서 일을 하고 그리고 워드 프로세스를 켜두고 또 음악을 틀어놓고 그 옆에는 조그만 창에 유튜브를 켜고 자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분할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타임 쉐어링, 시간을 잘라서 처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시간을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여러 명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 사용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컴퓨터가 사용자의 프로그램을 특정 시간만큼 잘라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굉장히 여러 개, 예를 들어서 1초를 한 800번 쪼갠다면은, 자, 1초를 800번 쪼갠다면은, 자, 10명의 유저가, 뭐 8명의 유저가 있다면, 800번 쪼갰으면, 1초를, 거기에서 시간에, 뭐,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반복해서 8명에게 권한을 계속 돌아가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어, 워낙 빠른 시간을 통해서 쪼개서 날려주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각자 자기가 실시간 처리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모두 다 균등한 시간을 배정을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공평한 시스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을 라운드 로빈이라는 뭐 방식이죠.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하죠. 다중 처리 시스템입니다. 즉, 여러분들 시분할 시스템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시간이 이렇게, 시계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다면, 자, 이 시간을 잘게 쪼개요. 시간을 잘게 쪼개서, 자, 여기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그 다음에 다시 A, B, C, 다시 A, B, C, A, B, C 해서 시간을 조금씩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각 사용자에게 짧은 시간들 조금씩 할당을 해주는, 뭐, 해서 모두 다 동일한 어떤 권한을 가지면서 반복되게 이제 시간을 나눠주는 그런 방식을 우리는 시분할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중 처리 시스템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중이라는 이야기는 멀티라는 말이죠. 멀티 처리 프로세싱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멀티 프로세싱. 그러니까 처리기가, 프로세서, 처리기가 여러 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CPU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CPU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CPU와 한 개의 주기억 장치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CPU가 여러 개 있으니까 뭐 그런 일은 흔치는 않지만, 하나의 만약에 CPU가 문제가 발생해서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CPU가 이것을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뢰성과 안정성이. 자, 또 혹은 듀얼 시스템이라고 해서 두 개의 컴퓨터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한쪽 컴퓨터가 고장나면 다른 컴퓨터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PC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중간에 멈추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서버가 계속 검색을 하다가 한 개의 서버가 뭐 고장이 났다 라고 하면, 고장이 나는 순간 다른 컴퓨터가 또 동작을 해서 원래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이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다중 처리 시스템은 CPU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CPU를, 처리기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을 우리는 다중 처리 시스템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죠. 자, 최근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죠. 자, 데이터가 발생을 합니다. 이 실시간 시스템은 뭐 다른 말로
리얼타임 실시간 프로세싱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데이터가 발생하는 즉시 데이터 처리가 되고요. 그 결과를 바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시스템입니다. 자, 처리 시간이 뭐 바로 시작하니까 처리 시간이 짧죠. 그리고 처리 비용이 뭐 아주 적습니다. 어, 이런 경우는 뭐 많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동사무소에 갔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려고 갔는데 어, 검색을 해서 주민등록증을 떼는데 다음날 오라고 하면 짜증 나겠죠. 그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실시간으로 처리되죠. 그러니까 대구에서 나는 주소가 서울 주소지고 주민등록 등본이 서울에 등본이 되어져 있는데 대구에서 그것을 발급받으려고 해요. 바로 되죠. 자, 그런 시스템을 우리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항공권을 예약을 합니다. 이게 예약을 하면 오늘 내가 예약을 한다고 사이트에 올렸는데 오늘 그거를 못 봐요. 다음날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면 다음날 또 다시 내가 예약이 안 됐다면 또 예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것들은 실시간 처리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시스템을 우리는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고 뭐 예를 살펴보면 우주선 운행이라든지 레이더 추적기라든지 뭐 핵물리학 실험, 데이터 수집, 전화 교환, 은행의 온라인 업무 등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한테 가까운 이야기는 은행의 온라인 업무 이런 것들은 매우 가깝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뭐 그런 예들도 뭐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처리되어줘야 되죠. 자, 그 다음 다중 모드 처리라고 합니다. 다중 모드 처리라고 합니다. 멀티 모드 프로세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일괄 처리 시스템 그리고 시분할 처리 시스템. 자, 시간을 쪼개서 공평하게 모든 유저에게 시간 나눠주는 방식이죠. 일괄 처리 시스템은 자, 배치 잡이라고 해서 어떤 일들을 모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시스템이죠. 다중 처리 시스템은 어떤 거였죠? 다중 처리 시스템 멀티 프로세싱이라고 했죠. 프로세서가 멀티 여러 개 있다. 즉 CPU가 여러 개 있어서 여러 개의 CPU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다중 처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어떤 거였죠? 네, 요구하는 업무가 있으면 즉시 처리해주는 시스템을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시스템을 한 시스템에서 모두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다중 모드 처리라고 합니다. 자, 대체적으로 요즘은 이런 방식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분산 처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 분산 처리라고 하는 것은 자, 프로세스를 나누어서 처리를 하는 거죠. 나누어서 처리하는 거죠. 어, 컴퓨터를 여러 대 나누어서 일을 쪼개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를 두어서 일을 여러 개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이죠.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운영체제가 발달한 순서는 일괄 처리 시스템이 먼저 발달되어졌고요. 시간이 너무 느리니까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뭐 그때 일을 모아서 처리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 그래서 하나의 CPU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죠. 여러분들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다중 처리 시스템은 CPU가 여러 개 서버들이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시분할 시스템, 시간을 쪼개서 공평하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인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뭐 자, 지금도 여러분들 실시간 처리하는 경우 대부분이죠. 그래서 일이 요구되는 즉시 그 일을 처리해 주는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 다중 모드는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중 모드라고 하고요. 일을 분산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최근에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클라우드 시스템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처리하는 것들을 각각 나누어서 어떤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인공지능으로 이세돌 씨와 바둑을 두었던 그런 대전들은 그와 같은 것들이죠. 한꺼번에 하나의 서버에서 이걸 다 처리하기에는 이세돌씨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여러 컴퓨터들을 나누어서 슈퍼컴퓨터를 나누어서 계산을 하고 그것을 다시 조합해서 처리를 해서 바둑을 두는 방식으로 처리했던 그런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컴퓨터에서 자료 처리 방식의 발달 순서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요.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일단 나중에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일괄 처리 시스템보다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나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1번에 해당하지 않을 거고요. 일괄 처리 시스템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 실시간 처리 시스템 그리고 분산 처리 시스템이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들에 의해서 작업을 나누어 처리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를 통신망을 이용해서 상호 교환되도록 연결되어져 있는 시스템은 여러 대의 컴퓨터들에 의해서 작업을 나누어 처리합니다. 분산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답은 분산 처리 시스템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 우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렇게 컴퓨터가 이해해서 컴퓨터가 뭐 처리를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뭐 좀 적합하게 만드는 게 좋죠. 그래야지 그 수행 속도가 컴퓨터가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를 텐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컴퓨터의 언어 즉 0과 1로 만들어진 그 컴퓨터의 언어로 처리를 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든 언어들이 있고요. 컴퓨터의 언어에 좀 더 적합하게 만들어진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컴퓨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언어를 우리는 저급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계 언어나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 즉 사람의 언어에 좀 더 보다 적합하게 만들어져서 사람의 언어답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고급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다소 저급 언어보다는 어떤 뭐 저급 언어에서 어떤 장점, 그러니까 굉장히 컴퓨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이제 사람에게 좀 더 적합한 언어,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하기 쉽게 만들어진 언어이긴 하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일장일단이지만 주로 지금은 고급 언어로서 코드 프로그램 언어를 주로 대부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로서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언어를 고급 언어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보이는 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지금 대부분 다 고급 언어죠. 자바라고 합니다. 자,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는데요. 자,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객체 지향 언어는 우리가 객체라고 해서 그 영어로는 오브젝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라고 해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라고 해서 객체를 지향한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것들을 사물을 하나씩 뭐 만들 때 모든 프로그램을 볼 때 어떤 전부 다 객체로 본다는 뜻이죠. 객체를 보고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 자동차라고 하는 객체, 뭐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모양이 있는 것들로서 이제 만들어서 그러한 형태로 뭐 이제 정의를 내려서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내용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일반적인 어떤 그 다른 언어보다 이렇게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나중에 개발을 할 때 프로그램을 붙여넣고 하는 것이 수월한 언어죠. 그래서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서 적용이 가능하고요. 자바는 운영체제, 하드웨어에 대해서 독립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 iOS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휴대폰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뭐 어떤 또 다른 어떤 장치, 자동차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뭐 이렇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운영체제, 하드웨어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이식성이 어디에도 쉽게 포함을 시켜서 작성을 할 수가 있더라, 동작을 시킬 수가 있더라 하는 부분이 매우 큰 장점이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이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코드를 하고 있죠. 안드로이드에 사용되어지는 프로그램 삼성 폰이라든지 이런 폰들은 자바로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이 들이죠. 대부분. 그래서 바이트 코드를 생성을 해서 플랫폼하고 플랫폼이라는 것은 어떤 기기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휴대폰, 뭐 컴퓨터, 뭐 자동차 이런 데 상관없이 다 동작을 할 수 있더라 이런 이야기고요. C라고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자, 유닉스 운영 체제를 제작하기 위해서 처음 개발되어졌고요. 자, 좀 전에 이야기했던 저급 언어라고 기계어라든지 어셈블리어, 저급 언어, 고급 언어의 특징을 고루 갖춰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제어하는데 아주 적합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과는 다소 좀 다르지만 구조적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뭐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함수로서 많이 활용되어지는 프로그램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C++는 이 구조적 프로그래밍 C 언어에서 객체 지향 개념을 적용한 언어입니다. 자, 모든 문제를 객체 혹은 개체로서 모델링해서 표현을 함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자, 베이직이라고 합니다. 자,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문법을 갖춘 대화형 언어입니다. 자, 인터프리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인터프리트는 자, 한 줄씩 한 줄씩 한 줄씩 해석을 하고 결과를 내어주는 그런 해석 방식을 우리는 인터프리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이죠. 자, 프로그래밍의 처리 기법은 구조적인 언어, 아까 이야기했죠?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C 언어는 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바나 C++는 객체 지향 언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구조적 언어는 자, C가 대표적인 구조적 언어이고요. 지금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지만 파스칼이라든지 에이다라든지 뭐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 출력이 각각 하나씩 이루어진 구조로, 자, 순서, 선택, 반복의 세 가지 논리 구조를 사용하는 기법을 구조적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자, 순서도에서, 그죠? 자,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동작보다는 객체 혹은 개체, 자동차라고 하는 개체는 개체가 그림이 그려지죠. 거기에는 타이어도 있고 또 문도 있고, 자, 문에는 또 유리창도 있고 손잡이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또 개체도 이루어내고, 타이어도 또 하나의 개체이고, 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서 모아서, 자, 타이어, 내가 만든 타이어는 A라고 하는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B라고 하는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C라고 하는 자동차에도 들어가더라. 하나의 객체를 만들면은 이렇게 다양한 곳에다가 응용해서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재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처리를 해 놓으면 프로그램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더라 라고 해서 만들어낸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논리보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구성된 객체지향 프로그램 언어고요.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에는, 자, 상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어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에서 타이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자동차는 또 종류는 뭐 트럭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뭐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자동차라고 하는 큰 개념에서 뭐 트럭, 또 일반 자동차, 뭐 혹은 또 다른 뭐 그 픽업 트럭 혹은 또 택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고, 자, 어, 그런 것들은 자동차라고 하는 개념에서 하나하나의 자식들이다라고 해서 상속을 주고, 어떤 자동차라고 뭐 뭐 타이어라든지 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기능들을 다 하위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상속하겠다라고 해서 상속성의 개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캡슐화, 그리고 추상화, 다양성,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는데, 이건 너무 복잡한 이야기들이어서 이걸 뭐 우리가 프로그래밍 공부도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객체 지향 언어로서는 대표적인 게 C++, 자바, 스몰톡, 뭐 비주얼 베이직도 마찬가지죠. 자, 비주얼 프로그래밍 언어, 기존 문자 방식을 명령어 전달 방식을 교환, 아이콘 형태를 바꾸어서 사용자가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기법을 우리는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엑셀에서 VBA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 비주얼 베이직을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엑셀에서도 이런 비주얼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을 해서 응용을 할 수가 있고, 또 파워포인트에서도 그것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프로그램, 그렇게 이제 내가 클릭해서 코드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변경만 찍어서 내가 어떤 값만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낸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은 비주얼 언어 프로그램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까요? 다음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C 언어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인터프리터 방식의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인터프리터 방식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베이직이었죠. 자, 구조적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요. 영문자인 경우에 소문자,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처리하는 프로그래밍, 이것도 맞습니다. 하드웨어 제어가 가능한 언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어떤 언어에 대한 설명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객체지향 언어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객체지향 언어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자바, 그리고 C++. 자, 네트워크 환경에서 분산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트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플랫폼에 관계없이, 자, 독립적으로, 플랫폼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은 자바가 있었죠. 2번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